네, 저는 2007년도에 네이버 지역정보 로컬부서 AM으로 직무를 담당을 했었고요. 독립을 하면서 현재는 서치미디어라는 광고 대행사를 14년째 운영을 하면서 광고 기획자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개인 강의를 받고 있는데 공지를 올리고 나서 신청서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댓글란을 확인을 해보시면 가격이 좀 비싸죠. 부업으로 수익 창출을 위해서 신청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 하고 있는 이 강의는 개인보다는 최단기간 매출 상승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분들이나 마케팅을 배워서 사업을 계획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좀 어울리는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부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추후에 다시 한번 공지를 올려드릴 테니까 이번 끝판왕 강의 신청은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 8개월 전에 블로그 상위 노출 관련된 영상을 업로드한 적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또 시청을 해주시고 봐주셔서 아직도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면 1위에 랭크가 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대략 8개월 사이에도 아주 조금씩 네이버 검색 로직 기준이 진화가 되었는데요. 이것은 네이버 공식 블로그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고 진화된 신로직과 또 제 개인적인 노하우를 담아서 오늘 시작해도 블로그 한 달이면 상위 노출이 가능한 4가지 정도 방법에 대해서 함께 분석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들도 이 방법을 도입해서 꾸준히 관리를 하게 되면 대략 1개월 만에 성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로직 기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새로 변경된 검색 로직과 또 변경 전 로직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검색 로직의 과거를 살펴보면 2012년도 소나 로직부터 시작을 해서 맛집이나 병원 같은 키워드를 구분시켜 놓은 리브라 로직, 그리고 C랭크, 다이아 플러스 로직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브라 시스템 도입 이후에 2015년도 5월부터 최적화 블로그의 생산이 완전히 끊겼었죠. 그리고 그 당시 최적화 전 단계인 준최적화라는 용어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준최적화라는 단어도 대행사나 블로그 판매업자들이 보편화시킨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이버에서는 최적화, 준최적화라는 단어를 오피셜로 공지된 내용이 없습니다. 아무튼 저희끼리만 블로그 지수를 이해하기 쉽게 단어 형태로 구분시켜 놓은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는 크게 준최적화 4단계까지 나눠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더 세분화시켜서 7단계까지 구분을 시켜 놓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본론으로 넘어가서 바로 직전 로직이었던 C랭크의 경우 문서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검색 로직이었다면 이 다이아 플러스 로직은 문서의 정보성을 평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방식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블로그 운영 한 달 안에 상위 노출되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일괄성 있는 포스팅. 자, 예를 들어서 마케팅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꾸준히 글을 써왔다면 비즈니스, 경제 이런 식의 주제에서 신뢰도가 그만큼 쌓이겠고 쌓인 자료만큼 확실한 출처가 생기겠죠. 네이버에서는 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쓰는 블로그에 높은 점수를 주기도 하는데요. 보통 블로그에 글을 쓰다 보면 운동 블로그를 썼다가 의류 쪽으로 넘어갔다가 자동차 블로그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으로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주제를 다양하게 섞어서 포스팅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카테고리를 하나 정하셔서 그 안에서 세분화된 주제를 다양하게 나눠서 좀 작업을 해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자, 이렇게 말하면 그럼 특정 주제로만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아닙니다. 특정 하나의 주제로만 작업을 한다면 금방 컨텐츠 고갈로 인해서 나중에 올릴 자료가 없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의 카테고리 내에서 세분화된 주제로 활용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카테고리 내에서도 여러 가지 주제들이 나오잖아요. 뭐 예를 들면 건강 카테고리라고 정했다면 운동이 될 수도 있고요. 건강 음식이 될 수도 있고요. 찾아보면 이렇게 세분화된 주제로 얼마든지 포스팅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몇 가지 주제로 일괄성 있는 포스팅을 하시면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1일 1포스팅. 사실 저는 1일 1포스팅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걸 지난 15년 동안 대행사를 운영을 하면서 실제로 체감을 하고 있는데요. 블로그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갔다면 사실 저품질에 걸리지 않는 이상 그 지수는 웬만해선 떨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블로그를 초기화를 해보시면 알 텐데요. 초기화를 하면 그동안 작업한 모든 게시글이 전체 삭제가 되지만 이미 올라간 블로그 지수에는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행사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해서 꼼수를 부리기도 하죠.
있죠. 자, 어떤 꼼수인지는 나중에 한번 다시 다뤄보도록 하고요. 간혹 포스팅 개수는 몇 개 되지 않는데 상위에 잘 꽂혀있는 블로그들을 우리는 목격을 하죠.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블로그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확인사항으로 키워드 마스터라든지 블랙키위 같은 프로그램을 돌리지 않아도 간단하게 해당 블로그의 히스토리만 확인이 되면 그 블로그가 어떤 지수의 블로그인지, 이 키워드가 상위 노출이 가능한 블로그인지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제가 한번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1일 1포스팅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1년 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1일 1포스팅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처음 블로그를 시작하는 분, 블로그 지수를 단기간에 빠르게 올리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해당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1일 1포스팅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올라간 지수가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대행사에서는 수많은 블로그 관리를 하는데요. 어느 정도 블로그 지수에 도달하게 되면 A라는 블로그에 일주일에 1개에서 2개 이상 포스팅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양의 홍보성 포스팅을 하다 보면 자칫 저품질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양을 좀 조절을 하는데요. 일주일에 1번에서 2번 정도 작업을 한다 해도 이미 올라간 지수가 하락해서 순위가 밀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단기간에 어느 정도 지수에 도달하기 위해서, 또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블로그 시작 초반에는 가급적이면 1일 1포스팅이 습관화가 되어 있는 것이 좋겠죠. 자, 세 번째, 경험, 리뷰, 의견. 이 부분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블로그 글을 쓸 때 나의 생각과 리뷰, 의견을 전문성 있게 작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블로그를 검색하시는 대부분은 자기가 궁금한 부분이나 또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함이죠. 네이버에서는 사람들이 오래 머무는 그런 블로그에 높은 점수를 반영시켜 주기도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 자동차 용품에 대한 정보를 찾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이런 정보를 가장 빠르게 얻기 위해서는 실제로 자동차 용품을 구매한 리뷰글을 보면서 정보를 수집을 하잖아요. 그 사람이 작성한 글에는 자동차 용품 구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알아보는 경험담이 적혀 있을 수도 있고요. 사용한 리뷰 후기를 생생하게 적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의 글을 본 사람들은 실제로 내가 그 업체에 방문한 것 같은, 또 상품을 구매한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경험을 토대로 글을 작성을 하고 리뷰나 후기, 실제 경험담을 토대로 포스팅을 하는 것이 실제로 보는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오래 머무르게 되고, 또 이것은 매출로도 연결이 잘 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네이버 공식 블로그 공지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요즘은 단순 광고성 글은 이제 상위 노출도 잘 되지 않고요. 그리고 체류 시간도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블로그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블로그 글쓰기 컨셉을 잡으실 때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블로그 글을 충실하게 쓴다면 어느 정도 시기에 도달을 했을 때 충분히 상위 노출이 가능하다는 점, 이 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참신함. 최신 반영된 검색 로직으로 볼 때 이제는 짜집기나 베껴온 글, 이미 사용하였던 텍스트라든지 이미지, 그리고 동영상으로 작업된 포스팅에는 그렇게 높은 점수가 반영되기 어렵고요. 또 상위 노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비슷한 내용과 글로 작성된 포스팅의 글이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온다면 요건 유사문서로도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 횟수가 잦아지면 저품질 위험도 생기기 마련이죠. 네이버에서는 매칭 시스템이 돌아가기 때문에 매칭률이 적은 글에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반영시켜줍니다. 그래서 제목을 정하실 때도 노출시킬 키워드를 앞부분에 적으시고요. 뒤에 따라오는 서술형 문구를 새롭고 참신하게 적어주시는 게 클릭률에도 이제 도움이 되시고요. 참신함에도 많은 점수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쓰시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직접 찍으시거나 동영상을 직접 제작을 하셔서 포스팅을 하는 게 좋겠죠. 자,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방식으로 꾸준히 작업을 하신다면 블로그 지수에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요. 대략 한 달 정도만 이렇게 차근차근 해보신다면 블로그 운영하시면서 앞으로 방향성을 잡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